best show that I've ever seen.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롱꽃 문화센터가 속한 허그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상임이사 민서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저희 그 초롱꽃 문화센터에 이제 연극 수업에 수강생 분들께서 준비하신 이렇게 귀한 그 첫 낭독회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정말 너무 뜻깊고 또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초롱꽃 문화센터를 처음 이제 시작한 게 7월부터인데 처음 이제 기획하면서 그 마을 분들이 이제 오셔서 배우고 싶은 것들 이제 마음껏 배우시고 또 그 배움을 넘어서서 그 같이 이제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네 분들을 또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게 그렇게 되시는 게 저희의 이제 바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빨리 그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를 정말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격려와 이렇게 박수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선선해지는 이 가을 저녁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남편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퇴직하고 나서도 얼마간 학교 근처에 텃밭 달린 집을 못 떠나고 있다가 서울로 온 것은 자식 가까이에 살고 싶어서였다. 고교 동창끼리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왕년에 지방 명문고라 출세한 친구가 꽤 된다. 마누라들이 남편을 말할 때 장관님, 청장님, 시장님, 의원님 하는 식으로 남편이 거쳐온 관직 중 제일 높은 관직으로 부르는 게 모임의 관리인 것 같다. 아내가 그 모임에 흉내를 내서 남편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아내는 그전부터도 그랬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그렇게 부르던 걸 못 고치고 있을 뿐이고 남편은 그 과시적인 자리에서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남편을 그렇게 불러주는 아내가 사랑스럽다.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누가 먼저 저승에 가면 거기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 뜨고 싶다. 왠지 요새 자꾸 그런 소원이 절실해진다. 남편은 볼 일이 있어 시내에 나왔다가 아내가 깜짝 놀랄 만큼 좋아할 선물이 뭐 없을까 하고 선물 가게들이 밀집한 거리를 어정거리다 양초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진열장을 아기자기하게 채운 초들은 불을 켤 수 있는 초라기보다는 점토나 밀랍으로 만든 조형물처럼 보였다. 색채도 가지가지거니와 모양도 작은 연꽃 모양부터 성탄절 장식용인지 팔뚝만한 원통 속에 창을 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구유에 두은 아기 예수가 들어앉아 있는 족까지 아이디어가 다채로웠다.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던 생각이 났다. 손이 누나보다 10살 아래 막내이자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의 무병 장수를 빌러 절에 다니셨다. 아들을 위해 절에 바치는 건 아까울 게 없다 하시면서도 구멍가게에서 절에 가지고 갈 초를 살 때마다 어머니는 작은 돈을 깎으셨다. 길쭉한 남색 갑에 양초가 6개씩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한 갑을 사가지고 가서 2자루만 부처님 앞에 켜고 나머지는 절에 놓고 오셨다. 다른 신도들도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았다.
나머지 그 많은 초들을 절에서는 무엇했을까? 혹시 대파는 게 아닐까? 푼돈도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인지 소년 시절은 상상력조차 이렇게 메마르고 빈핍했다. 가슴이 알싸하면서 맥없이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유난스러울 수밖에 없는 홀시어머니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성껏 모신 아내 때문이었다. 소녀들이 명랑하게 떠들며 몰려들어왔다. 얼른 아까부터 눈여겨보던 소년 소녀의 머리 꼭대기로 심지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귀여운 인형처럼 보이는 양초를 한 쌍 샀다. 오늘은 집안의 전깃불을 다 끄고 이 촛불만 밝히고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자고 하면 알아들을까? 알아듣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받아들이는 일일 것이다. 우리 부부가 낯선 서울로 이사 온 것은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아들 내외와 가까이 살고 싶어서였다. 영악한 재테크 덕에 아들을 결혼시킬 때 자그마한 아파트도 한 채 장만해 주었고 우리가 여생을 서울에서 보낼 뜻을 비치면 을에 같이 합치잘 줄 알았다. 아들이 얼마 정도의 아파트를 원하느냐고 부동산 업자처럼 사무적으로 묻는다. 집값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너희들 아파트 팔아보태면 비싼 동네에 평수 넓은 아파트도 살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단다. 돈 안 쓰고 모인 돈은 누가 집어갈까봐 얼른 땅하고 바꾸면서 그동안 시골 땅값이 오른 덕이긴 하지만 평생을 바쳐 일군 귀한 재산이기도 하니 너희들하고 같이 누리고 싶구나. 결코 지나친 욕심을 부린 것 같지 않은데 며느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다. 저희들이 맞벌이 하면서 연년생으로 아이 둘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친정 엄마를 파출풀처럼 드나드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둘 중 하나가 직장 그만뒀어야 했을 거예요. 솔직히 저희 남편보다 제 직장이 도중에 그만두기 아까운 직장이라는 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눈물나게 아이들 키워서 이제 돈 들일 일만 남았지 잔손 갈 일 없어져서 숨 돌리게 되니까 이제 같이 사시자고요? 며느리는 마치 이런 염치 없는 늙은이들이 있나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또박또박 말했다. 며느리는 중학교 사회선생이다. 무안하고도 참담해서 마른 입술을 축여가며 겨우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며느리 시집살이 할 생각은 추워도 없다. 그래도 손주가 뭔지 그것들 드나드는 것도 보고 말벗도 됐으면 늙음하게 덜 적막할 듯 싶어 한번 해본 소리였으니 마음에 두지 말거라. 아들이 위로한답시고 한술 더 떴다. 손주가 예뻐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하고 정들 새도 없었으니까요. 직업병일 거예요. 평생 아이들하고 같이 사셨잖아요. 아이들이 없는 생활을 상상도 못 하신 거죠. 이런 슬개 빠진 머저리 같은 이라고. 그래도 며느리가 한결 다부진 내가 있었다. 이왕 이렇게까지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어려운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두 분은 쭉 지방에서만 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는 아파트 정말 후진 아파트거든요. 처음에 사주실 때 안목을 조금만 높여서 사주셨더라면 투자 가치도 있었을 텐데 영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처럼 안 오르는 동네 처음 봤어요. 왠지 아세요? 학군도 안 좋고 좋은 학원도 없어서 그래요. 맞벌이까지 하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그놈의 동네를 면해야 한다는 건데 과외비 때문에 돈을 모은다는 건 업무도 못 낸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합쳐 살 돈을 쪼개서 좋은 아파트를 두 채 장만하는 게 어떻겠어요? 물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처분해서 보태야죠. 보태고 말고요. 이렇게 해서 며느리가 봐놓은 학군 좋은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를 두 채 사게 되었다. 한 채는 두 노인네가 살 거니까 작은 걸로, 한 채는 네 식구가 살 거니까 40평이 넘는 걸로 했다. 아내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가 따로 사는 부모 자식 간의 이상적인 거리라고 좋아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며느리가 가끔이라도 따뜻한 음식을 해 날라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기 알맞은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남편은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라는 표현을 썼다. 우리도 폐될까봐 지척에 살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늙은이 일은 모르는 일. 더군다나 우리 두 늙은이 중 하나가 죽으면 너희가 부담을 안 느낄 수 없을 터. 매일 문화는 못할지언정 불빛으로라도 아유 오늘도 저 늙은이들이 살아있구나 확인하고픈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냐? 우리도 너희 집 창문에 불이 켜지면 내 새끼들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거 아니냐. 서로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산다는 것, 바쁜 자식과 할 일 없는 늙은이끼리 이보다 더 좋은 소통 방법이 없을 것 같구나. 약간의 비아냥거림도 섞인 말을 손톱도 안 들어가게 야물딱진 며느리가 그냥 들어넘길 리가 없었다. 100세 시대인데 벌써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고교 동창들은 아들네하고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살게 됐다는 소리만 듣고도 개걸스러울 정도로 부러워했다. 자식이 부모하고 그 정도로만 가까이 살자고 해도 효자라는 거였다. 며느리도 가깝게 지내보니 좀 정이 없어 보일 뿐 경우 하나는 밝은 아이였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초대해서 손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남매인데 잘 길러 건강하고 청결하고 예의가 발랐다. 동창들은 과외 공부에 바쁜 애들을 조부모와 같은 식탁에 앉힌다는 것,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건 보기 드문 효도란다. 들을수록 회개한 소리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서당 훈장을 하다 온 것도 아닌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변했단 말인가. 그나마 내 자식은 이 고약한 세상에서 첨단을 가할게 변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그런데 남이 부러워하고 좋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줄 안 건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의 오간 중 가장 정직한 입맛이 먼저 입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아들네 집에 처음 초대받을 때만 해도 아들네 식탁에 깔끔하고 장식적이고 국적불명의 퓨전 요리를 신기해서 하나하나 맛보면서 그 요리법까지 묻던 아내는 차츰 시들해지더니 나중에는 집에 와서 김치국물로 입가심까지 하게 되었다. 손자들이야 그 맛밖에 모르고 자랐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그리고 마침내는 청국장을 맛있게 끓인 날, 아들네 집에 그걸 갖다 주고 왔다. 아내는 아들이 희색이 만면해서 그걸 반기더란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종종 그럴 거라고 했다. 재미를 들인 아내는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하나하나 생각해내서 나르는 빈도가 점점 잦아졌다. 아들네로 음식 해나르는 재미로 새록새록 살맛이 나보이는 아내가 측은하고도 불안했다. 가끔 허탕을 치고 올 적도 있었다. 온 식구가 외식을 하는지 집이 비어있다라는 것이다. 못 먹이고 돌아오는 아내는 어깨가 축 처지고 황량해 보였다. 우리가 왜 앞뒷집에 사는데 창에 불이 안 들어오면 그건 아무도 집에 안 들어왔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다시는 허탕치는 일이 없도록 베란다에 나가 아들네 집 창문의 불빛을 살폈다.
그런데 이상했다. 무심해 볼 때는 몰랐는데 지켜보고부터는 창에 불이 안 들어오는 날이 점점 잦아지는 것 같았다. 그건 신기하게 아내가 별식을 만드는 날과 일치하곤 했다. 여보세요? 식구들이 자주 늦는 것 같아. 요새 많이 바쁘지? 아이들은 과외 때문에 늦고요. 저희는 피곤하면 밥 해먹기 귀찮아서 먹고 들어가요. 언제부터인지 아들네의 불 꺼진 창이 딴 집의 불 꺼진 창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칠흑이 아니라 모닥불의 잔광 같은 불확실한 밝음이 깊은 데서 일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퓨전 음식을 더욱 분위기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양초가 켜진 식탁이 떠올랐다. 그 식탁에 손자들도 함께 있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 망상일 수도 있었다. 망령 부리기엔 이른 나이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일찍 망령 나는 게 자랑일 순 없지 않은가? 망상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닥불에 잔광 같은 희미한 빛을 보인다 느낀 어느 날 저녁. 그날은 아들을 위한 별식을 만든 날도 아니었는데 산책 나가는 척 맞은편 아들네 아파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진 않았지만 느낌으론 안에서 웅성대는 인기척을 느꼈다. 확인된 바 없는 느낌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쯤에서 조용히 물러나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1층을 누르는데 마침 아들네 앞집에서 여자가 툭 튀어나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 908호 아무도 없나 봐요. 안 들어왔나 봐요. 앞집 선생님이요? 계실 텐데. 방금 저희 집에서 파 한 뿌리 얻어가셨어요. 1층입니다.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무드 한번 잡아봅시다. 이러면서 온 집안에 전기불을 다 끄고 소년 소녀가 마주보고 생구돋는 형상의 아름다운 한 쌍의 양초로 식탁을 장식한다면 알아들을까? 알아듣는 것보다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